네, 이번 시간에는 이글스의 명곡 중에 명곡이죠. 수많은 락 음악 중에서도 손꼽히는 곡이기도 한 호텔 캘리포니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대곡들을 다룰 때는 저도 좀 부담되는 게 사실인데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도 최대한 원곡에 가깝게 연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이글스 하면 멤버 모두가 이 악기는 물론이고 정말 출중한 보컬 실력으로도 정평이 나 있는 팀이기도 한데요. 두 기타리스트죠. 돈 펠더와 조 월시의 그야말로 불꽃 튀면서 주고받는 기타 연주는 정말 이 곡의 백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연주자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배우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필수 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될 수 있으면 실제 연주한 것처럼 두 분이서 파트 따로따로 각각 나눠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쿠스틱 기타 파트와 벌스와 코러스에서 나오는 일렉 기타 연주 파트들까지 같이 한번 배워볼 예정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렉 기타로 연주한 필인들과 마지막 기타 솔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트로 연주 먼저 보고 오실 텐데요. 여기서 제가 오른손 피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네, 인트로부터 나오고 있는 저 아르페지오 기타 파트는 원래 12 스트링, 그러니까 12줄짜리 기타를 사용해 연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옥타브 위의 음까지 같이 들리면서 전체적인 사운드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리게끔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카포는 7번째 프렛에 끼워져 있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넥 위까지 올라와서 카포를 끼고 연주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이 곡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당시 키가 E 마이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보컬 키에 너무 안 맞았던 거죠. 너무 높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컬 키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B 마이너 키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나오는 코드들부터 한번 볼게요. 자, E 마이너, 그리고 B7. B7 같은 경우는 지금 프렛과 프렛 간의 간격이 좁아서 좀 운지하기가 까다로울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소리 잘 날 수 있게끔 연습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르페지오 할 때도 연주가 깔끔하게 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뮤트도 동시에 잘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지금 6번 선 이렇게 중지로 살짝 올려서 뮤트 한 거죠. 그리고 D add 9. 자, D인데 자, add 9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운지를 했습니다. 아까 1, 2번 손가락만 써서요. 그 다음 A7인데 베이스만 지금 C 샵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6번 선 뮤트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뭘로 하느냐? 이렇게 약지로 살짝 올려서 이렇게 뮤트 해놓는 버릇을 들여놔야지 나중에 이제 스트러밍 할 때 깔끔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C 코드, C도 마찬가지죠. 6번 선 뮤트, 그리고 G, A-7도 6번 선 뮤트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7으로 돌아오는 8마디 코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눈여겨보라는 게 하나 있었죠. 오른손 피킹하는 방법.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피크와 손가락을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언제 그럼 손가락을 쓰느냐? 지금 업피킹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제가 악보상 밑에다가 적어놓은 패턴대로 하시는데 업피킹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써서 연주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사실 돈 펠더 같은 경우는 아마 피크만 써서 연주를 했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손가락도 같이 써가면서 연주하는 게 좀 더 편하고 좋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하이브리드 피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아르페지오 패턴이 이렇게 인터벌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줄과 줄 간의 간격을 많이 건너뛰면서 연주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연주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냥 피크만 써서 연주를 한다 그러면 뭐 물론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움직임이 커지고 뭔가 바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피크만 써서 연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 한번 이 곡을 배움으로써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B7까지 왔었죠. 이렇게. 그 다음 자, 여기서는 근데 업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그쵸? 두 번째 나올 때는 이렇게 피크를 써도 되고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손가락을 쓰셔도 되고요. 자,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은 개방현이 들어가는 부분은 다음 코드로 가기 위해서 손가락을 띄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저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강조하면서 연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들리지 않게끔요. 그리고 넘어와서요. 자, 이 부분은 그냥 같은 줄에서 두 번 치기 때문에 피크로 두 번 이렇게 연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C 코드로 넘어와서요. 여기는 해머링 한번 들어가는데 해머링 다음에는 피크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G 코드로 와서요. 자, 특히나 이 부분이죠.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줄과 줄 간의 간격이 굉장히 멀 때 특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죠? 만약에 피크로만 한다 그러면 왔다 갔다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게 지금 보이시죠?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덜 합니다. 이렇게 손가락까지 같이 써서 연주를 하면. 다음 이제 A-7. 마지막 여기도 마찬가지죠. 2번 선 개방현도 아까 마찬가지로 손가락 띄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B7 코드에서는 같은 줄이 두 번 나오는데 같은 프렛에서 여기는 손가락으로 한 번 하고 그 다음 피크로. 자,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지금 이 8마디 패턴으로 된 아르페지오 연주가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이브리드 피킹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더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여기는 패턴이 살짝 바뀝니다. 첫 번째 마디가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피크. 처음에 피크만 피크로만 연주를 한 거죠. 그 다음은 아까와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C 코드.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G 코드에서 운지가 살짝 바뀝니다. 자, 아까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3번 선, 2번 선에 3프렛까지 누르면서 자, 이렇게 바뀐 거죠. G 코드 운지가요. 근데 여기는 업피킹이 2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A-7은 아까와 동일하고요. B7까지 아까와 같은 식으로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배워 놓으셨으면 이 어쿠스틱 기타 파트는 거의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스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연주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인트로에서 나오고 있는 다른 기타 파트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카폰은 일단 필요 없고요. 그리고 기타도 일반 그냥 6스트링 어쿠스틱 기타로 연주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연주죠. 자, 그리고 자, 여기는 E7 코드인데 시작을 5번 선부터 한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크와 손가락 같이 써가면서 연주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그리고 D 코드에서는 자, 이런 식의 코드 스트러밍이 잠깐 나옵니다. 마지막에만 4프렛 운지한 손가락만 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E 마이너로 와서 자, 이렇게 약지 손가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4프렛, 5프렛.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대로 한 프렛 밑으로 내려와서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엄지손가락까지 필요합니다. 2프렛 운지할 때요.
여기는 개방현이 돼야 되니까 검지손가락을 떼고요. 그 대신 검지손가락으로 1번 선 E 프렛을 눌러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될 수 있게끔요. 자, 마지막 두 마디만 잠깐 한번 다시 볼게요. 이렇게 이제 벌스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벌스에서는 처음 8마디까지는 이렇게 아르페지오 연주를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스트러밍 연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럼 이 코러스 끝 부분까지 연주 보고 오실게요. 자, 1절 벌스에서도 같은 식으로 연주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다 치는 게 아니고 6번 선 하나만 이런 식으로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마디가 끝나고 그리고 나오는 스트러밍 패턴이 있죠. 자, 여기는 저 액센트, 그러니까 강약 표시를 잘 지켜서 연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자, 이 패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연주해 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 이제 코러스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스트러밍 하면서요. 근데 이번엔 패턴이 살짝 바뀌었어요. 마지막에만 이렇게 B7으로 이제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verse 2, 그러니까 2절이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절이 끝나고 다시 한번 verse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번엔 드럼 베이스가 다 빠지고 어쿠스틱 기타 혼자 솔로로 하는 연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기서 또 한번, 여기는 똑같고요. 그리고 G 코드에서 바뀌었죠. 여기. 그 다음 두 마디는 똑같고요. 그리고 코드 스트러밍으로. 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기타 솔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다음 바로 기타 솔로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우선 코드 진행은 이제 벌스와 똑같이 8마디 진행인데 대신 스트러밍 패턴을 코러스 패턴으로 바꿔서 연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8마디 패턴이 5번을 반복을 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원곡에서는 원래 이제 페이드 아웃 되면서 끝나고 있는데 실제 연주할 때는 마지막 8번째 반복이 다 끝나고 자, 이런 식으로 끝에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쿠스틱 기타 파트는 여기까지가 다일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엔 일렉 기타 연주를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백킹 트랙 들으면서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